자, 반갑습니다. 정병훈 선생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해설하고 있고요. 자, 이제 선택과목 미적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극한 문제인데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여기 ln 1 더하기 5x 이거분의 ln 1 더하기 3x.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 답이 5분의 3이죠. 5분의 3. 자, 요건데 일단 요거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항상 극한 문제가 나오면 수렴하는 공식을 항상 잘 떠올리세요. 수렴하는 공식 중에 요게 있지 않습니까?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요것이 1의 수렴이다. 요 공식 있죠? 거기에 잘 끼워 맞추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 5x 넣고 여기다 3x 이렇게 넣고 원래식이랑 달라졌지 않습니까? xx 약분된다고 쳐도 3분의 5만큼이 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의 3만큼 조정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의 극한이 1의 수렴, 이거의 극한이 1의 수렴. 이렇게 되니까 5분의 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23번 여기까지. 24번 가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진 곡선. 자, x는 ln x t 3승 더하기 1. 그 다음에 y는 sin 파이 t.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서 t는 1일 때 dy dx 이걸 구하시오. y를 x로 미분한 값.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y를 x로 미분한 값. 자, 이것은요. 이렇게 쓰죠. 매개 변수로 나타내진 곡선에서는 이렇게 쓰죠. 물론 얘가 0이 아닐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얘를 t로 미분, 얘를 t로 미분. 요거 이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를 t로 미분해 주시면요. 얘 미분해 주시면 합성함수 미분이죠. ln u. 자, 요런 꼴이잖아요. 그 u가 t 3승 더하기 1. 요렇게 돼 있는 꼴이니까 미분해 주시면 u분의 1. 자, 그래서 요거 분의 1. 이거에다가 u를 다시 한번 미분. 그러면 3t 제곱.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합성함수 미분이죠. sin u. 자, 요런 꼴이니까 sin u 미분해 주시면 cosine u. 자, 이렇게 되는데 u를 다시 한번 미분해 주면 파이. 자,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t는 1을 대입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t는 1. 요걸 대입해 준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다 1 대입해 주시면요. 2분의 3.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해 주시면 코사인 파이. 자, 이것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25번 가보도록 할게요. 양의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근데 gx가 fx의 역함수고요. 자, 그다음에 g'x가 양의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연속이다. 자, 모든 양수 a에 대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모든 양수 a에 대해서입니다. 자, 요 대문자 a 거꾸로는 모든이란 뜻이에요. 1부터 a까지 g' 요거에 fx 요거에다가 f 그 다음에 fx 분의 1. 자, 이거 dx가 2ln a. 그 다음에 더하기 ln a 더하기 1 마이너스 ln 2.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f1이 8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2. 자, 이거의 값을 구해보시오. 일단 여기 뭐 그 g'x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적분 있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적분은 무조건 연속함수 정적분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연속함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냥 나온 표현이에요. 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이제 여기에서 뭘 하냐면 g가 f의 역함수라고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 역함수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g'fx 뭔가 이런 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이제 뭐 하라는 얘기냐면 역함수에서 뭔가 미분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쓰라는 얘기야. 이거 있죠. g하고 fx 요거 합성한 게 항등함수 아니겠어요? 역함수가 되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라는 얘기냐면 f하고 g가 다 미분 가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합성함수 미분하시면 되지. 그러면 g'fx 자, 요거 f'x 요것이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g'fx분의 1. 자, 이게 뭐냐? 얘를 이쪽으로 딱 나눠 보시면 그게 바로 f'x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1부터 a까지
fx 이거분의 f 프라임 x 요렇게 바뀐 것이죠. 자, 요것이 얘랑 같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 식을 보시면 얘가 이제 바로 뭐냐? 이것도 fx분의 f 프라임 x 적분해 주시면 ln 절대값 fx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거 1부터 a까지.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ln 절대값 fa, 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ln 절대값 f1. 근데 f1이 8.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ln 8.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얘로 뭐 나눠주시면 되긴 해요. 자, 이렇게 된 게 이제 뭐냐면 얘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ln a, 그 다음 더하기 ln a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ln 2. 자, 이거랑 같다. 자, 요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ln 8을 이쪽으로 넘길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ln이랑 요거 해주시면요. 결국 ln 절대값 fa, 자, 요것이 ln 8이 3 ln 2이기 때문에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2 ln 2 요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요거 2를 이쪽으로 요렇게 딱 올려보시면요. 여기 ln에 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진수끼리 곱, 그 다음에 요거 8, 요거 3 ln을 이쪽으로 딱 넘겨서 2 ln이 만들면 그게 ln 4이기 때문에 여기 4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ln을 떼버리시면 절대값 fa가 요거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4a제곱 a 더하기 1, 자, 요거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들어갈 때요. 이 fa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인데 fa가 요게 4a제곱 a 더하기 1 요렇게 되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4a제곱 a 더하기 1 요렇게 되느냐 뭐 요런 문제겠죠. 자, 근데 일단은 얘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1이 8.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f1이 8에 맞는 것은 얘는 일단 안 맞아요. 얘가 일단 맞겠죠. 그러니까 1 근처에선 얘가 됩니다. 1 근처에선 얘가 되고요. 근데 중간에 요 함수 값이 얘에서 얘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가? 자, 요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A가 현재 양수입니다. A가 양수면 여기가 양수죠. 얘는 언제나 음수입니다. 그러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꿔치기 하려면 0을 통과해야 되는데 함수 값이 0이 되는 상황이 없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fx가 지금 연속 함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g'이 뭐 존재하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gx가 미분 가능이고요. f도 미분 가능이니까 f가 연속이죠. f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얘에서 얘로 함수를 갈아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것만 되겠다 이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푼 게 바로 이 조건 때문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모든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된다는 거니까 항등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항등식.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이거를 마치 fx는 4x제곱 x 더하기 1이냐 fx가 마이너스 4x제곱 x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느냐라고 사실 물어본 거야 내가. 그래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에서 얘로 못 갈아타기 때문에 함수를 얘만 채택한다라고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양의 실수 x, 자, 이거에 대해서 fx 이것이 4x제곱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항등식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f2를 구하라 했으니까 f2는 여기다 이제 2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8,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역함수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적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 개념. 요게 좀 내포되어 있는, 제가 봤을 때는 25번 치고는 조금 중요한, 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25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곡선 y는 루트 1-2x, 자, 요거의 코사인 x. 자,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5파이 사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이 곡선과 두 직선 x는 4분의 3파이, x는 4분의 5파이로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다면 모두 정사각형.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자, 이거 부피와 적분 문제죠. 단면적을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단면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적분 방향이 수직이 되게끔 자르면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X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분 방향을 X축 방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가 x 이런 게 있다. 그럼 그 x가 x일 때 딱 잘랐을 때 단면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함수값이죠. 이 함수값이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단면적의 넓이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거의 제곱 해주면 1-2x 이거의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부피는 여기 이제 4분의 3파이에서부터 4분의 5파이까지 단면적을 적분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단면적 1-2x 이거의 코사인 x. 자, 이거 적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무슨 적분법이죠? 여기가 다항 함수가 있고요. 여기 삼각 함수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부분 적분을 보통 쓰죠. 자, 요 삼각 함수 쪽을 적분을 보통 하고요. 얘를 미분을 하는 부분 적분을 쓰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주로 쓰죠. 그러면 요렇게 딱 써보면 그러면 이제 요거 이렇게 씁니다. 얘는 적분해서 쓰고요. 얘는 그대로 쓰면 여기 1-2x 이거에 코사인 x 적분해주면 사인 x.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자, 여기까지 얘는 미분하시고 얘는 적분하시고 그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 자, 요거에다가 적분해주면 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대입하시면요. 사인 4분의 5파이. 자, 요게 이제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요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거에 1-2랑 요거랑 곱해주시면 2분의 5파이. 요거에 마이너스에 사인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죠.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2 요거에 1-에 2x에다 요거 대입해 주시면 2분의 3파이. 자, 요렇게 일단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하면 뭐 플러스 요렇게 되긴 하겠는데 그냥 요거 쓸게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딱 썼을 때 마이너스에 요거 적분해 주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 코사인이죠. 요렇게. 요거 4분의 3파이 여기부터 4분의 5파이까지.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분의 5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요. 4분의 3파이 대입해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날라가죠. 자, 요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자, 얘랑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러면 요거 해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요. 4분의 5 루트 2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돼가지고 4분의 3 루트 2 파이예요. 그럼 4분의 8 루트 2 파이. 이렇게 되니까 2 루트 2 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2 루트 2 파이에서 루트 2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27번이 이제 사실 그 지금 3점짜리지 않습니까? 그 27번이 난이도상 4점인데 3점 배점이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이 정도 난이도가 예전 같았으면 중킬러쯤에 나왔을 법한 뭐 그런 난이도의 문제죠. 자, 문제 보시면요. 실수 t에 대해서 원점을 지나고 곡선 y는 2의 x승분의 1 이거 더하기 2의 t승. 뭐 이거 그냥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2의 t승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거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 자, 요거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원점 지나는 접선이에요. 이 기울기가 ft,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fa가 마이너스 2 루트 2, 자, 요렇게 되는 a에 대해서 f'A, 자, 이것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요게 이제 뭐에 관한 것이냐면 그 합성함수, 음함수, 미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하고 약간 관련돼 있는 문제고 평가원 규칙이 엄청 자주 나왔던 뭐 가형 시절에 막 21번 요런 데 좀 자주 나왔던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일단은 원점 지나는 접선 기울기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접점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접선 문제에 딱 나오면 항상 접점 좌표가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 접점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세팅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세팅하겠습니다. 이걸 뭐 s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쓰냐? 요거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걔가 원점을 지난다 해가지고 방정식을 쓸 수 있죠.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원점 지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좀 간단하단 말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접선이 기울기가 m,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y는 mx,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기울기를 ft, 이렇게 놓으면 y는 ftx,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접점의 x좌표가 s 이렇게 되면 이거 쓰는 거야. 곡선, 어떤 두 곡선이 접할 조건 또는 곡선하고 직선이 접할 조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 요거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함수값 똑같다라고 써보면 여기다 s 대입. 그러면 2에 마이너스 s 더하기 2의 t승. 자, 이것이 여기다 s 대입. fts. 자, 요렇게 대입한 거랑 같고요. 아니면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식이 뭐냐면 미분계수가 같다. 그러면 s에서의 미분계수. 자, 요걸 미분한 뒤에 s 대입하는 것이에요. 그럼 요거 미분해 보시면 y 프라임, 요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s 대입이야.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승. 자, 요것인데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ft 그냥 요렇게 되겠죠. 이 두 개를 연립을 잘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립을 해봐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f'A의 값을 구하시오. 요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푸는 방법이 연립할 때 나는 이걸 소거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2의 마이너스 s승 대신 마이너스 ft. 자, 이걸 대입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이 마이너스 ft 더하기 2의 t승. 자, 이것이 여기에 ft. 자, 이거에다가 s가 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s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s를 구해버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요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긴 뒤에 ln을 취한 뒤에 마이너스. 좀 복잡하긴 하죠. 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딱 한 다음에 ln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요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 대입.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ft 뭐 이렇게 들어가게끔 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시면 ft 요거에다가 1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ft 이렇게 한 게 2의 t승과 같다. 이런 관계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안 쓰고 뭐 좀 다르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a가 마이너스 2 루트 2를 만족시키는 상수 a에 대해서 f'A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 f'A 구하려면 이 식을 미분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 식 미분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f'T. 자, 이거에 1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ft. 자, 이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자, 이거 미분해 주시는데 어차피 1은 상수니까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ln. 자, 요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에 자, ln 뭐 이거 미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이죠. 요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딱 된 것이 요거 이제 미분하시면 2의 t승. 자,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차피 뭐 플러스 요렇게 되겠고요. 여기 ft 요렇게 없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다가 x 대신 t 대신 a 대입하는 거야. 그럼 t 대신 a 대입했을 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fa가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거를 물론 요거 조금씩 정리해서 대입해 볼까요? 여기 f't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여기 f't가 있고 얘가 있어요. f't로 묶어봐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f't 이거에 얘에서 마이너스 1. 자, 요걸 해주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의 ln 마이너스 ft. 요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2의 t승과 같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옮겨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자, 이런 뒤에 여기다 fa. 자, 요거 대입하시면 f'A. 자, 요것에다가 여기에다가 a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ln인데 마이너스 없어져서 2ln 2 루트 2예요. 자, 2 루트 2는 2의 2분의 3승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 전체적으로 해주면 2분의 3이죠. 자,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 대신 a. 자, 요거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의 a승.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 f'A. 자, 요것이 마이너스 3분의 2의 a승.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요게 f'A가 이렇게 되는데 요 2의 a승. 자, 이거를 이제 보시면 요 관계식 있죠? 자,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2의 a승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fa. 자, fa가 마이너스 2 루트 2.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fa 딱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루트 2인데
여기가 2루트 2가 돼서 2분의 3 되죠. 1에서 2분의 3 딱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것이 2의 A승. 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2의 A승이 요것입니다.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에다가 2의 A승 대신 2분의 1에 2 루트 2. 자, 이렇게 돼서요. 얘 없애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2 루트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푸는 뭐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에 어차피 이제 관계식 이렇게 구하는 건 뭐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 요식 있죠? 접선 방정식을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놓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냥 접선 방정식을 접점의 x좌표를 s라고 놓고 식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y는 y는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승 여기다 s 대입한 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s 더하기 그 다음에 요식에다 s 대입한 거 2의 마이너스 s 더하기 2의 t승. 자, 이렇게 쓴 뒤에 얘가 원점 지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0, 0 대입하면 같다. 식 성립한다. 요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0, 0 이렇게 딱 대입하시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0. 이것은 여기 0 대입하면 s 2의 마이너스 s승. 자, 이거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s승. 자, 요게 또 있어서 여기에 s 더하기 1에 2의 마이너스 s승. 요게 나오겠고 더하기 2의 t승.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이런 관계식에다가 근데 문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ft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ft가 바로 뭐냐면 얘죠. 얘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ft, 자, 요것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s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겠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전처럼 뭔가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풀이처럼. 나는 여기서 t에 관한 식으로 별로 나타내는데 큰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자체로 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이 자체로 풀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A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함수 미분법 요거 쓰는 것이에요. 여기를 t로 미분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를 t로 미분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t로 미분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실 이 s가 상수가 아니죠. 상수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t에 대한 모종의 무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에 대한 함수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합성함수 미분법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먼저 겉함수 미분 해주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니까 2의 마이너스 s승 이렇게 되고 요거 s를 t로 다시 한번 미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써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또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이제 요 식에서 미분 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얘를 t로 또 미분해봐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0은 t로 미분, 이 식을 t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t로 미분할 때는 먼저 s로 미분한 뒤에 ds dt 또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s로 또 미분합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 1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다가 ds dt 자, 이거를 곱해 주시고 더하기 얘를 미분 해주시면 2의 t승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구합니다. 요거 구하시면 일단 여기 좀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1 거기다 1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s 2의 마이너스 s승.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얘네를 이쪽으로 넘긴 뒤에 다시 넘겨요. 그러면 여기 ds dt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얘 이쪽으로 넘긴 뒤에 요거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에 s분의 1 요거에 2의 s승 그다음에 2의 t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여기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s분의 1 이거에다가 여기 2의 s승하고 2의 마이너스 s승 없어지겠죠. 그러면 2의 t승. 자, 요거 일단 남습니다. 자, 그래서 f'A가 요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t하고 s가 섞여 있잖아요. 제가 일단 한 문자로 좀 다 정리 좀 해볼게요. 뭐냐면 여기 2의 t승이 있는데 요 식 있죠? 2의 t승을 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s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 s 더하기 1 요거에 2의 마이너스 s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t가 a일 때
S가 얼마지? 요거 이제 구하시면 돼. 자, T가 A일 때 지금 보시면 요거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에 FA가 요것이다. 자, 이거 쓰셔야 돼. 그러면 T가 A일 때 여기다 A 들어갔을 때 보시면 FA, 자, 요게 지금 이것인데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2입니다. 그게 2의 2분의 3승이죠. 그러니까 S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 S에다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를 대입한다. 요거를 딱 대입해 주시면 여기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1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거에다 요거 해주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2의 2분의 3승.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얘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2분의 3승은 2 루트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을 쓰셔도 되고요. 아까 첫 번째 풀이한 것처럼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자, 요걸 쓰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형 시절에 21번 뭐 이런 데서 조금 자주 나오고 우리 통합 수능 시절에는 한 29번쯤에 좀 자주 나오던 스타일이 27번으로 좀 옮겨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중요 주제니까 이런 건 조금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이 사실 2024학년도 수능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냐라고 평가받았던 문제입니다. 물론 사실 22번이 정답률이 더 낮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임팩트가 있었다. 제 느낌은 이게 사실 그 기출학습이 잘 돼 있느냐 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 저는 딱 이 문제를 딱 그냥 문제를 읽을 때 무슨 문제가 딱 떠올랐거든요. 두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2016학년도 수능 21번 B형. 거기에 이제 무슨 문제냐면 3차 함수가 있는데 그림이 문제에 주어져 있진 않아요.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 중에 여기를 ft, t, 여기를 gt, t 이렇게 놨을 때 ht를 t 곱하기 ft-gt라고 했을 때 무슨 h'5 이거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객관식 킬러 문제였죠. 이 문제와 2020학년도 핵심적으로는 이 2020학년도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0학년도 6평 30번 뭐냐면 뭐 이런 그림이 좀 정확하진 않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들이 쫙 있는데 여기다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중에 n번째 수를 무슨 xn 뭐 이렇게 놓자라고 해가지고 하는 치환적분 문제가 있거든요. 그 치환적분 문제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해요. 이 치환적분이 사실은 역함수적분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 딱 문제를 보고 문제를 그냥 이렇게 쓱 읽다가 보니까 이거 역함수적분 문제 같은데 하는 느낌. 그냥 그런 걸 받았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왜 역함수적분 문제로 저는 보냐? 이거하고 약간 관련돼 있다. 뭐냐면 문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실수한 채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고요. x가 음수인 범위에서 fx, 자 이것이 마이너스 4x에 2의 4x 제곱승,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t,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고 그 두 실근 중 작은 값이 gt, 큰 값이 ht. 바로 이 발문을 보세요. 이게 아까 2016학년도 수능 21번하고 상당히 발문이 비슷하죠. 사실 그 문제가 역함수 미분 문제거든. 자, 그래서 근데 gt하고 ht가 이렇게 돼 있다. 이 gt 더하기 ht 이것이 모든 양수 t에 대해서야.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이것이 k라는 상수로 일정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0부터 7까지 fx, dx. 자, 이것이 2, 4승 마이너스 1. 자, 이거일 때 f8분의 f9. 자, 요거의 값을 구해보시오. 자, 요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하고 관련돼 있냐면 0부터 7까지 f를 적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음수인 범위에서 f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봐요. f'(x).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거 미분해 주시면 2의 4x 제곱 곱하기 요거 미분해 주면 8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8x 제곱 이거에 2의 4의 x 제곱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여기가 양수고요. 여기도 양수가 돼서 여기가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fx가 x가 음수 범위에서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감소하는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소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여기 0보다 작을 때라고 딱 돼 있는데 얘가 fx가 연속인 함수라고 돼 있어요. 여기 0 극한을 취해봐. 0 마이너스. 그러면 0에 수렴해. 감소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무한대로 보내봐. 뭐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발산,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요.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뭐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여기 뻥 이렇게 뚫리겠지. 근데 뭐 연속함수니까 어차피 뭐 여기 칠해지겠죠. f가 일단 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쪽 양수인 범위에서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생길 것이냐 이건데 이걸 늘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잖아요. 대충 짐작할 수 있죠. 뭐냐면 이게 이거에 y는 t 이거 여기에 x좌표가 gt야. 그 다음에 이쪽에 x좌표가 지금 항상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이쪽에 x좌표가 ht가 뭔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k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물론 k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실 k가 양수예요. 왜냐하면 k가 음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양상으로 될 수 있어요. 뭐냐면 k가 음수해봐. 예를 들어 t가 0 플러스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 gt는 gt나 ht 중에 하나가 0에 가까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 음수여봐요. 그럼 하나는 음수에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하나가 음수에 가까이 가는 이런 양상인데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이 반드시 두 개? 아닐 수 있지. 하나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수인 상황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0 아니면 양수.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양상이에요. 이런 양상. 이게 뭐냐.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한 마이너스 4 거기다 무엇을 더해서 0 이렇게 되면 4.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 4.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2배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 k가 0이라면. 이런 식으로 되면 t가 양수인 범위에서 항상 두 개의 실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이럴 수 있어요. k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되냐. k가 만약에 3이야. 3. 그러면 t가 0 플러스로 보낼 때 여기가 0에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 여기가 3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약간 그 내분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여기를 3으로 이렇게 딱 나누면 이렇게 되는 내분점의 좌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내분점의 좌표가 언제나 3분의 k로 일정해야 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k가 3이다. 그럼 내분점의 좌표가 언제나 1로 일정해야 함. 그러면 여기 1, 여기로 일정해야 함. 내분점의 좌표가. 그래서 1대 2 뭐 이런 식으로 내분한 거 있죠. 그것의 좌표가 저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 1대 2가 되게끔 딱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대강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에요. 뭐 그래프의 대략적인 느낌은 이런 건데 일단은 어쨌든 k가 0 이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막 디테일하게 다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대강 k가 일단 0 이상이 될 것 같고 그냥 대충 뭐 이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군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0부터 7까지 적분을 하라 이렇게 보면 뭐 0부터 어디까지 여기 이제 사실 조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0 이렇게 그 GT가 0에 가까이 갈 때 여기가 K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K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뭐냐면 0부터 7까지 적분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F가 연소함수니까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0부터 K까지는 어차피 적분해봤자 0이니까
그냥 K부터 7까지 적분이다라고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K부터 7까지로 바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딱 느낌이 그냥 다 이런 거야. 뭐냐면 음수인 범위에서 식이 나왔잖아. 그러면 양수인 범위에서의 적분을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음수인 범위의 적분으로 바꿔치기 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냥 그런 문제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래서 바꿔치기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여기 X.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뭘 아느냐? 여기서 바로 2016학년도 그 수능 21번 문제. 그 다음에 2020학년도 6평 30번 문제. 여기서 썼던 방식들을 잘 떠올려 보라고. 뭐냐면 그냥 별게 아니라 Y는 T하고 F하고 만나는 X좌표가 GT고 여기 X좌표가 HT란 말이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 F의 GT가 T예요. F의 HT가 T입니다. 제가 이거 역함수 적분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사실 이 GT라는 게 F의 역함수하고 관련돼 있어요. 물론 F가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없겠죠. 역함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분 쪼개가지고 여기서 쪼개서 이 함수만 F1, 요 함수만 F1x, 여기서 끊어가지고 요 함수를 F2, 이렇게 보면 여기 F1, 여기 F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F1은 1대1 대응이야. F2도 1대1 대응이지. 그럼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되면 서로 역함수 관계죠. 그래서 여기가 GT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F1 역함수 T. 뭐 이런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역함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야. 자,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 얘를 적분하라 이거잖아요. 이게 보통 통상의 역함수 적분을 거꾸로 풀고 있는 것인데 통상의 역함수 적분은 뭐냐? 치환적분입니다. 역함수 적분은 치환적분이에요. 뭐냐면 역함수를 원래함수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힘드니까 원래함수로 바꿔치기 해서 하는 치환적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것을 거꾸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K부터 7까지 F를 적분해보는 거야. 근데 K부터 7까지면 F가 F2X야. 그래서 K부터 7까지 F2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X를 HT로 치환하는 거야. 보통 여기에 HT가 들어가 있으면 HT를 X로 치환해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역함수 적분 거꾸로. 그래서 얘로 치환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F2의 HT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분 변수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dx 요게 H't dt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H't dt 이렇게 되는데 이제 t의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k 자 이렇게 되니까 t가 원래는 사실 0보다 클 때였지만 그냥 극한 보냈을 때 0부터 된다라고 쳐요. 0, 7. 자 그러면 7일 때의 t의 값 여기 7일 때 t의 값 요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t의 값이 뭐냐면 F7이죠. 뭐 F7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바꾸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바꾸라는 거야.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바꿔라.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있죠? F2의 HT. F2의 HT가 T예요. T. 근데 그 T가 뭐냐? 얘예요. 그래서 여기를 F1 GT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 범위로 옮아가는 거야, 이제. 자, 여기 F1 GT. 자, 이렇게 바꾸고 이제 H'T는 뭐냐? 이 식을 미분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 식. 이 식 미분해 보면 이 G'T 더하기 H'T 이것이 0 아닙니까? 그러니까 H'T는 마이너스 2G'T죠. 마이너스 2G'T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요거 0부터 F7까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치환적분 쓰는 거죠. 얘를 X로 또 치환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F1X 이렇게 되겠고요. 이걸 X로 딱 치환해봐요. 뭐 U로 치환하시든지. 치환을 해봐요. 그러면 요게 DX 되지 않나요?
그럼 마이너스 2에 여기 dx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간도 바꿉니다. t가 0일 때 x가 얼마냐? f1 함수에서. f1 함수에서 t가 0일 때면 바로 t가 0일 때 이때는 x좌표가 0이죠. 0. 그 다음 t가 f7일 때 여기 f7. 그 f7, 여기 7일 때 여기하고 같게 되는 이 값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알파 깔아. 근데 F1이 뭐냐면 사실 F1이 이거죠. 음수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 바로 이게 F1이잖아. 마이너스 4x 2의 4x 제곱승. 자, 그러니까 0부터 알파까지 마이너스 4x 2의 4x 제곱승.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마이너스 2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8 돼요. 마침. 얘 적분해 주시면 요거죠. 왜냐하면 이걸 미분하면 앞에 8x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2의 4x 제곱승. 자, 이거 0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의 4알파 제곱승 마이너스 2의 0승. 그러니까 1.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의 4승 마이너스 1이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4잖아. 그럼 알파 제곱이 1이니까 알파가 뿔마 1인데 알파가 뭐였습니까? 알파가 여기가 7일 때 함수값이 갖게 되는 음수값이었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니 여기가 7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K가 5죠. 그래서 K는 5구나. 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F8 분의 F9. 자,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뭐 다 구했지 뭐. F8이 뭐냐면 F2 8이죠. F2 8입니다. 그 다음에 F9는 F2 9죠. 이쪽에서 지금 보는 거죠. K가 지금 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 F2 8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8일 때 딱 하면 여기 함수값 같은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8일 때 여기 지금 5라니까 5. 그럼 여기 8일 때 하면 얘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F1. 자, 이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F1에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F2 9. 여기 9일 때 그러면 뭐랑 함수값이 같냐 이것인데 여기가 9 들어가면 얘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 되니까 2로 나눠주면 GT가 마이너스 2일 때잖아요. 그래서 F1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함수에다가 이제 대입합니다. 이게 어디 갔어요? 저기 그 F1x가 마이너스 4x에 2의 4x 제곱승.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에 2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면 4분의 9 되니까 9승.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자, 요거에다가 2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16승.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뭐 어차피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6, 요건 8. 그러니까 3분의 4, 3분의 4에다가 요거 계산해 주시면 2의 7승.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역함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치환적분. 자,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써주시면 풀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자, 29번은 그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자, AN, BN. 자, 요거에 대해서 두 급수, AN의 급수하고 BN의 급수가 각각 수렴. 자, 요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 요 급수가 요거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또 개념을 잘못 알아서 원래 이 급수 계산은
시그마를 분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성질 없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뭘 하면 되겠어요? 그냥 등비급수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이 각각 수렴이라고 했는데 그 수렴할 조건이 이제 뭐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죠. 그러면 공비를 각각 R1, R2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R2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째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어도 원래 수렴할 수 있는데 첫째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얘네 두 개 곱한 걸 생각해 봐. 곱한 것도 등비수열이죠. 그 곱한 게 등비수열인데 그 등비수열의 그럼 공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R1, R2죠. 왜냐하면 얘 AN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1R에 N-1승, BN이 B1R에 R1, R2, N-1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해봐요. 곱해보면 첫째 항도 곱하기로 나타나고요. 공비도 R1, R2의 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등비수열이야. 등비급수야.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느냐? 이건데 수렴하지. 왜냐하면 R1, R2 곱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지 않나요? 이거 곱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렴하고요. 그때 수렴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공비가 R1, R2 곱한 거야. 이거분의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 A1, B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변에 있는 거. 얘는 이제 뭐냐? 1 마이너스 R1. 자, 이거분의 A1 곱하기 얘는 1 마이너스 R2 이거의 B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양변에 A1, B1을 일단 0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약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또 봅니다. 자, 이거하고 이것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요거 전개해봐. 요거랑 요거 곱한 거 전개해보면 1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더하기 R1, R2 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1도 없어져요. 1도 없어지고 얘 이쪽으로 딱 넘기시면 2R1, R2 자, 이거 마이너스 R1 더하기 R2 이것이 0이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이런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3 곱하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EN 자, 이것이 7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3n 요거와 같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그 AEN 있죠. 짝수 번째항들만 지금 모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짝수 번째항만 모아놓은 애들을 좀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공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R1의 제곱이죠. R1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게 절대값 A2죠. 그러면 얘도 등비급수잖아요. 그 등비급수 수렴하죠. 왜냐면 R1의 제곱도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서 제곱해주면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합니다. 그럼 수렴값 써봐요. 1 마이너스 R1 이거의 제곱. 자,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항에 해당되는 게 절대값 A2.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7 곱하기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A3, A6, A9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절대값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R1의 3승이죠. 절대값 R1의 3승이에요. 그러면 여기 1 마이너스 절대값 R1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항에 해당되는 게 절대값 A3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긴 절대값 R1인데 여기는 R1이잖아. 어차피 절대값 R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여기를 봅니다. 얘하고 얘를 보세요. 얘를 보시면 얘가 절대값 A2R 아닙니까? 등비수열이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R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A2 곱하기 절대값 R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2랑 요거랑 또 약분해봐요. 그럼 이게 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절대값 R1이 등장하는 식이라고. 귀찮으니까 절대값 R1을 그냥 편의상 R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식이 지금 이렇게 엇갈린 게 같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엇갈려서 곱한 게? 그러면 여기 7R 요거 이렇게 곱할게요. 7R 1-R 제곱. 그 다음에 여기 3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1-R 3승 요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얘 마이너스 7R 3승인데 여기 마이너스 3R 3승이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4R 3승.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7R인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7R. 이렇게 되겠고, 여기 더하기 3. 자, 이것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입니다. R에다가 1 대입하면 0 되죠. 자, 그러면 R-1 일단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R 제곱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4R 제곱인데 여기 R 제곱항이 없기 때문에 더하기 4R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자, 이것은 0.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인수분해가 되는가? 요걸 이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 2R, 여기 2R. 자, 이렇게 써보고, 여기 3, 여기 1.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R 값이 1하고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가는데, R이 뭐냐면 절대값 요거예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은 안 되죠. 2분의 1 아니면 1입니다. 근데 얘가 1이 되면 얘가 뿔마 1인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R이 2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뿔마 1 되면 수렴 안 해. 등비급수가. R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R이 2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값 R1이 2분의 1이 돼서 R1이 뿔마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R1이 뿔마 2분의 1이니까 이제 여기서 구한 관계식 요걸 가지고 R2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R1이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되지? 이걸 봅니다. 자, R1에다 2분의 1 딱 대입하면요. 여기 R2 마이너스 R1에다 2분의 1 대입하면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게 0이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두 번째 R1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R2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R2 이것은 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R2에다 마이너스 R2 하니까 마이너스 2R2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면 2R2. 자, 이것이 여기 딱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R2 요것이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R1이 마이너스 2분의 1, R2가 4분의 1. 자,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요거 구하라고 돼 있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자, 요거 분의 b2n-1 더하기 b3n-1 아니 3n 플러스 1 자, 이걸 구해 보시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 bn이 그럼 뭐냐? b1에 r2가 공비죠? 4분의 1 자, 4분의 1 이거에 n-1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b2n-1은 뭐냐? 얘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 결국 홀수 번째항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공비가 4분의 1의 제곱이죠. 첫 번째 항이 b1이고요. 그래서 b1에 4분의 1의 제곱에 n-1승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b3n 더하기 1 자, 요것은요. 첫 번째 항이 b4입니다. b4 이게 첫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에다 1 대입하면 네 번째 항, 2 대입하면 일곱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세 칸씩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비의 3승 이런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분의 1의 3승 이거에 n-1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나눠줘 보면요. 이렇게 나눠주면 b1 약분되잖아요. 4분의 1의 n-1승이랑 여기 4분의 1의 n-1승 나누면 4분의 1의 n-1승만 남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1승 요거만 남고요. 더하기 이쪽 딱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요거하고 요것만 딱 나눠주면 4분의 1의 제곱의 n-1승 16분의 1의 n-1승이 남아요. 근데 b1하고 b4하고 나눠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얘하고 얘 나눠주면 공비의 3승만큼이 남잖아. 공비의 3승이 몫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의 3승이 몫이야. 이게 몫이고 그 다음에 얘 나눠주면 16분의 1 이거에 n-1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등비급수 문제잖아요. 얘는 1-4분의 1 자, 이거분의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게 1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여기 1 공비가 16분의 1입니다. 이거분의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여기 날아가고 6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4분의 3분의 1 하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겠고요. 더하기 여기 16분의 15 자, 16분의 15 64분의 1 해주면 여기 4 이렇게 돼가지고요. 6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60분의 자, 여기는 20 곱해주면 81 자, 이렇게 돼서요. 요거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20분의 2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120S입니다. 그럼 120S 이렇게 해주면 여기다 6 곱해주시면 되죠. 그럼 16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실수잔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절대값 sin x의 코사인 x. 자,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 a, fa. 자, 이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것을 y는 gx. 자, 요렇게 놨을 때 함수 hx가 있는데 h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gt dt.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그 x는 a가 바로 여기에 a입니다. 이거에서 극대 또는 극소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 하자. 자, 이때 파이분의 100 a6 마이너스 a2. 자, 이거의 값을 구해보시오. 요거 상당히 개념에 관한 문제예요. 막 풀이가 엄청 복잡한 게 아니고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대 또는 극소. 이거 생각해야죠. 극대 또는 극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함수를 구합니다. h'(x). 그러면 요거 미분하시면요. 그냥 x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fx-gx예요. 이것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야. 근데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야.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 x는 a. 그 a가 뭐냐? 이 gx라는 게 a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러면 원래 함수하고 a에서 접하는 함수 사이에 대소비교를 하는 느낌이야. 얘가 부호가 바뀐다 했으니까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얘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곡선이 접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곡선이 접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는 얘기는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돼. 어디에서? A에서. A가 어디야? 접점이야. 접점 좌우에서 곡선과 접선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게 뭔 상황이냐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잖아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여기가 A 이렇게 있어봐요. 그러면 여기 A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죠. A 좌우에서 fx하고 gx의 대소관계 안 바뀌죠. 무조건 fx가 gx 이거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잖아요. 요 근처에서 보면. 위로 볼록할 때 여기 A가 이렇게 있다. A, fa.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 딱 여기 있으면 A 근처에서 딱 보면 대소관계가 안 바뀌어요. fx가 언제나 gx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근데 변곡점에서 이렇게 딱 있다. 여기가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이 바뀌는 순간이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접선이 이쪽 곡선 입장에서 보면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서의 성질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 근데 이쪽 구간에서 보면 위로 볼록인 곡선의 성질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어. 그래서 이 접선이 관통하는 접선이 되거든요. 이렇게 관통하는 접선이 되면 뭐냐? 곡선과 접선의 대소관계가 이 A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X가 A보다 살짝 작을 때 이때 보시면 fx가 gx보다 큰데 x가 a보다 살짝 클 때 이 a 근처에서만 그냥 보는 것이에요. 이때 fx가 gx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대소관계가 바뀌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접점에서 대소관계가 바뀌는 그 상황은 이 세 케이스 중에 이 케이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이런 아무런 점이나 돼서는 안 되고 a가 바로 변곡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변곡접선,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개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개념에 좀 더 충실한 뭐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보다는. 자, 그래서 변곡점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그때 지금 모든 양수 A를 그러면 변곡점의 X좌표 이걸 다 찾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변곡점은 뭐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죠. 그럼 이계도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해서 뭔가 구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결국 뭐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사실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계도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잖아요. 도함수의 도함수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극대극소 찾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변곡점, fx의 변곡점 찾으라는 게 사실 f'x 이거의 극점 찾으라는 얘기지. 이런 얘기죠. 이거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자,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절대값 풀어요. sin x가 0 이상일 때 sin x가 0 이상일 때가 사실 1사분면 2사분면이죠. 그때는 f'x가 sin x, cosine x. 자, 이렇게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함수에 이걸 그리시고 그 다음에 sin x, 자, 이것이 음수일 때, 자, 이때는 f'x가 저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sin x, cosine x. 이걸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풀이를 구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 배각 공식을 알고 있다면 배각 공식이 교과 내냐 왜냐 조금 뭐 애매하긴 하지만 덧셈 정리를 알고 있으면 배각 공식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배각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래프를 그리기 좀 쉽고요. 배각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에 뭐하고 관계 있냐면 사인의 배각 공식하고 관계 있죠. 2분의 1의 sin 2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sin 2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각 공식을 알고 있을 때 그래프 그리는 거 그거 한번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sin x가 0 이상 이렇게 될 때는요. 1사분면 2사분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 간격으로 끊을게요. 2분의 파이 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 2파이.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뭐 3파이 2분의 7파이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끊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이때는요. 2분의 1의 sin 2x 이렇게 되는데 여기 sin 2x는 잘 보시면 주기가 파이예요.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에서 주기가 파이인 sin 2x 거기다 2분의 1을 곱한 거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사분면 4사분면이죠. 3사분면 4사분면에서 얘도 주기가 파이예요. 다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가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주기적으로 반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주기적으로 반복이 일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fx의 변곡점. 이게 바로 f'x의 극점. 자, 요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극점의 위치. 자, 이걸 찾아봅니다. 일단 여기 극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극점 되고요. 여기 되고요. 여기 되고요. 여기 되고요. 여기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겠죠. 자, 이렇게 나갈 때 A6 마이너스 A2 이거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A1, 그 다음에 여기 A2, A3, A4, A5, A4, A5, 여기 A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6가 2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A2, 자, 이것은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파이하고 파이의 가운데예요. 자, 그러면 여기 4분의 3파이죠. 자, 이렇게 돼서요. 2파이에서 4분의 3파이를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4분의 5파이죠.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5파이랑 파이분의 100. 자, 이걸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125.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요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요게 f'x의 그래프를 그리겠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배각 공식을 몰랐다. 만약에. 그럼 배각 공식 모르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그냥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 조사하시면 돼요. 그게 원래 변곡점이었잖아요. fx의 변곡점.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를 구합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 f2'x 요거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고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태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이거에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부호 바뀌는 곳. 자, 이걸 찾는데 일단 얘가 0이 되는 곳은 탄젠트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얘가 0이 되는 곳은 탄젠트가 1일 때죠. 그래서 탄젠트가 뿔마 1. 자,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 f2' 구하시면요. 얘하고 부호만 반대잖아요. 부호만 반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부호 바뀌는 곳이 탄젠트가 뿔마 1이 되는 곳. 자,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순간,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는 순간 그때 또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 0 이렇게 있고요. 여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뭐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고 쳤을 때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구간에서든 탄젠트가 뿔마 1이 되는 곳은 다 된다. 자, 그래서 탄젠트가 뿔마 1이 되는 곳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4분의 9파이 뭐 이런 값들은 쭉 다 되는 거죠. 일단 이런 값들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에서 얘로 바뀌는 순간 요때 있죠. 파이일 때. 그 다음에 2파이일 때. 요런 때들이 극대극소가 되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럼 파이보다 살짝 작을 때에서 파이보다 살짝 클 때로 바뀔 때 어떻게 되지? 요거 부호를 한번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럼 파이보다 살짝 살짝 작을 때 그럼 여기를 이제 보시면 돼요. 파이 근처에서 그냥 보면 돼. 파이 근처에서 보면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음수. 자,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1,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근데 여기는 이제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얘하고 부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부호 바뀜. 그렇게 치면 2파일 때도 부호 바뀌겠지? 2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쪽에서 2파이 근처에서랑 이쪽에서 2파이 근처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2파이 근처에서 보시면 여기 코사인 2파이 1, 사인 2파이 0, 1, 0 하니까 1. 근데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도 부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얘가 A1, 얘가 A2, A3, A4, A5, A6 되니까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2파에서 요거 빼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계도 함수의 부호조사 이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거 이배각 공식 이용해서 저기 F'의 그래프에서 극점 찾기 그걸로 가셔도 됩니다. 자, 요런 두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좀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에 관한 개념 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0번까지 해서 자, 선택 과목 미적분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